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실 리프팅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는 것보다도 제가 조금 한 10년 가까이 했으니까 여러 선생님들보다는 잘 하리라고 생각되시고 궁금증 있으면 같이 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아주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를 받고 일반 의원을 하면서 졸업하자마자 저는 쌍꺼풀만 했었어요. 쌍꺼풀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쌍꺼풀만 하나만 잘하면 세계에서 제일 잘하면은 때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게 됐지 요즘 세태가. 이제 농담이고요. 이제 실에 대해서 이제 1세대, 뭐 2세대, 3세대 이렇게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녹지 않는 그 실, 그 메스로다가 칼집을 내가지고 시술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 퇴출됐죠. 요즘 잘 나오니까. 그래서 이 모노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코그실, 그다음에 캐번실 돌려서 볼륨 이펙트를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PDO실, PLLA, PCL 대부분 이제 이렇게 PDO와 PCL, PLA 여기 이제 대표 주제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제일 많은 게 이제 PDO죠. PDO로 시작해갖고 저는 요즘 PCL 더 오래되고 콜라겐이 형성이 잘 되고 이물감이 적고 부들부들하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색깔도 이쁩니다. 이 푸르동동한 것이 이제 나와 있는 PDO실이고요. 이 하얀 거 여기 이제 PCL실입니다. 이거는 특징이 플렉서블해요. 이렇게 휘면은 휜 대로 있어. 얘는 이게 뻣뻣하고 안 휘어지잖아요. 여기 들어도 찔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휘어지면 휘어진 채로 휘면은 핀 대로 이렇게 있으니까 좋다고요. 딱 꺾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이 제가 사랑하는 실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거 다 비교해 놓은 거고요. 뭐 2년, 3년, PDO는 뭐 6개월 뭐 이렇게 환자들이 효과가 얼마나 가느냐 지속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크게 의미는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냥 6개월 이상 1년 간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비용을 올릴 때 LLA나 뭐 이런 것도 PCL 그런 걸 쓰면서 이건 3년 간다. 그러니까 더 비싸다. 플렉서블하다. 통증이 덜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수가를 조금 올리는 그런 데 쓰기도 합니다. 옛날에 이제 썼던 거 나이론 실 같은 거 커팅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얼마 안 지나면 휘어지죠. 근데 요새는 기계로다가 프레스를 찍어서 몰딩 훨씬 오래 가고 효과도 좋죠. 프레스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케어이지에서 주장하는 탑스코 효과가 이 실을 놓고서 하는 것 중에는 탑스코가 제일 효과가 좋을 거예요. 이쁘게 나오고 잘 되면 수술한 것만큼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욕심이 너무 크면 부작용도 그만큼 크거든요. 그거를 감안하셔가지고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궁금하시면은 제 핸드폰 알고 오셨다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리프팅을 하려면은 디자인이 우선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디자인이 됐으면은 마취를 하고 펑처를 하게 되는데 주로 18게이지를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캐뉼라를 넣고서 진행을 할 때 이따 실제로 보여드리겠지만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넣다 보면은 그럴 때는 뭐 지그지그로 아니면 돌려가면서 또 여기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면 되고요. 주로 이제 자이고마 쪽에서 잘 안 올라가거든요. 여기는 스킨하고 본하고 가까우니까 제일 안 들어가는 경우가 제 경험상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피부 스킨하고 이렇게 겹치는 경우 이럴 때 안 들어가요. 이걸 쫙 펴가지고 이렇게 하면 쫙 잘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시술할 때 이렇게 누르고서 집어넣어요. 누르면서 밑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좋게 잘 들어갈 수 있는 경험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핀치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찝어가지고 좀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집어넣기 쉽게 하는 거고 다가 시술할 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깊이로 넣을 것이냐 뭐 스마스충 뭐이다가 넣는다 이런 소리가 많은데 어려운 얘기들이죠. 피부 밑에 너무 얕지 않게 피하에다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브큐 정도. 근데 이게 실이 머슬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깊어가지고 아프기는 마취했으니까 그렇게 안 아픈데 이제 부작용 때문에 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여기 넣다가 파르티드 그랜드로다가 실이 들어갔고 조심해야 된다고 겁을 잔뜩 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리 들어가도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혹시 들어가서 그 실이 인플라메이션이나 뭐 이런 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실을 때 파르티드 그랜드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거 조심하면 좋겠죠. 그걸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캐뉼라를 뺄 때 넣고서 뺄 때 스킨을 잡고 그냥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짝 올리면서 빼도 되고 많이 올리면은 이게 울어서 딤플이 되는 거죠. 효과를 많이 보려고 욕심을 내면 딤플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딤플 생기면 누르면 또 풀리니까. 시술을 하신 다음에 일어나 봐서 뭐가 물거나 그러면은 눌러 내려 그래서 풀어주셔야 돼요. 바로 그냥 드시면 안 되고 이제 마취가 또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수프라 오르비탈 러브 인프라 오르비탈 러브
멘탈 러브가 일직선으로 거의 위치한다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스프라 이쪽만 해도 여기 이마가 다 마취가, 물론 레터럴 쪽으로는 잘 안 돼요. 여기는 조금 추가로다가 좀 하면 되는데 여기만 해놔도 이마 필러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여기다가 뭘 크림 마취를 1시간씩 이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만 딱 마취면 위에가 다 마취가 되죠. 여기 마취하면은 이만큼이 다 마취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자이거마티코 페시얼 러브, 얘도 마취가 잘 안 돼요. 찾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 위치 보시면서 집중적으로 조금 더 마취약을 뿌려주세요. 그러면 실리프팅을 할 때 훨씬 환자들이 편안해 하십니다.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이건 이제 성형외과 책에서 가져온 건데, 이쪽에 템포럴 브랜치, 페셜 러브죠? 템포럴 브랜치 쪽에 이제 마취약이 들어가니까 환자들이 하면서 눈이 잘 안 끼고 불편하다고 그런, 놀라지 마시라고. 처음엔 저도 많이 놀랐었어요. 뭐 잘못 건데 신경, 그거 아니니까 마취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리고 뭐 이쪽에 저는 이제 밑에서부터 실을 넣으니까 여기도 마취를 뿌렸을 때 입이 좀 불편하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두 시간이면 다 풀리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포를 이제 탑스코 같은 거 하면 이제 이렇게까지 되는데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무리가 좀 있어요. 이 정도까지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끝끝으로다가 실이 삐져나오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것도 알고 싶으시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술하고서 바로 이렇게 딱 쓰거든요. 콧대가 없던 사람이 생기면은 엄청 좋아하시죠. 좋아졌다. 근데 이게 지적된 게 아니라 요 때가 제일 이뻐. 리프팅도 보이실 때가 쭉 올라가. 왜냐면 여기서 땡기니까, 부어서 땡기니까 쭉 올라가죠. 붓기 빠지면 좀 내려오죠. 메쉬 실이라고 이제 커팅이나 프레스 실이 아니고 실을 얇게 해갖고 감아놓은 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볼륨을 주기 위해서, 물론 눈 밑에 같은 데도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 실을 넣어주면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받치고 있으니까 리프팅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크서클 같은 데도 쓰면은 메쉬 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쉬도 있고, 이렇게 직선으로다가 꽈놓은 거고, 캐번을 이렇게 돌려놓은 거고. 실이 비싸요. 근데 이거 메쉬 볼이라고, 이거는 콧볼 올리는데 실을 또 넣어가지고 당겨서 하면 이렇게 볼처럼 돼. 콧망울이 잘 올라오죠. 이런 거 한 서너 개 넣어주면은 거의 수술한 것만큼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 연구 중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하지 않고 PCL인데 호구가 달려가지고 리프팅에 효과를 발휘한다. 이론은 뭐 이 정도인데, 이거는 이런 책도 많이 이제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실습을 하면서 제가 또 설명드릴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취가 중요하거든요. 마취는 주로 리도카인을 쓰는데, 리도카인이 산성일까요? 알카리성일까요? 리도카인이 따갑습니다. 알카리가 더 따갑고 약산성이거든요. 바늘로다가 찌르는 것보다 약을 슈팅할 때 마취약에 리도카인이 들어가면서 따가우니까 그때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집어넣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노마셀라인 100짜리 하나에다가 에피네프린 하나 섞고 리도카인을 한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10cc 정도 넣는 거죠. 한 병이 20cc잖아요. 그러니까 반 넣고, 산성이니까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나 뭐 비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알칼리니까 그거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중화가 돼서 훨씬 덜 아픈데, 문제는 침전물이 생겨. 얘네들이 산성하고 알칼리하고 만나서 슈팅하다가 막혀. 그래서 논문을 찾아봤더니 1대 10 정도로 해주면은 안 막힌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만, 100 중에 뭐 한 1, 2 정도, 아니면 조금 더 하여간 그렇게 섞어주시면, 페인이 10 중에 10점 만점에 5 정도, 리도카인이 5다 그러면 한 2 정도로다가 반 이상 낮출 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도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30게이지, 32, 3 요 게이지로다가 또 찌를 때 안 아프라고. 그거는 거의 그냥 이렇게 내가 찌를 수가 있어요. 안 아파. 그렇게 가는 거는 26게이지, 7게이지 벌써 겁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딱 봐도 가시같이 우스워. 찔러봤는데 안 아파. 그러니까 그런 바늘 좀 비싸죠. 비싸더라도 환자를 편안하게 하는 그쪽에서 한번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간단히 해주시고요.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킹펜이 좋은 게 나와가지고 아까 대충 그려놨는데,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게, 직각으로 올리면 제일 좋은데요. 우리는 서다니까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니까. 근데 성형외과 수술할 때도 여기 째서 이렇게 당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마리오넷이 많이 발달했다면 여기를 관통해서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이 정도면 훌륭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더 욕심이 나는 거죠. 근데 하면 더 좋아지는데 많이 쳐지지 않았으니까 뭐 얼마나 좋아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시고, 그 다음에 팔자 쪽도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 서너 줄 정도 넣어주면은 또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필러질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살짝 꺼진 거는 채워주고, 처진 거는 올려주고, 두 가지 다 해야지 100점이죠. 사람들이 필러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상식이죠. 필러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녹였다 뺐다 원상복귀가 되는데.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고, 엔트리 포인트는 저는 팔자 쪽은 여기서 내려가고 턱선 쪽은 여기서 올라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에도 넣죠. 목에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당기기도 하고, 이중턱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주름도 실제로다가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 주름도 살짝 당겨주면 좋은 효과를 발휘해요. 누우세요. 그리고 요거 할 때 이렇게 지퍼쪽에 있죠? 요런 데는 실을 되도록이면은 관통을 안 하는 게 좋겠죠. 보조개 보세요. 힘 줘봐. 요런데. 또 어떤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다 보조개 확인 안 하고 여기다 집어넣고 보조개 없어졌다고 또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셔가지고 없으니까 마음 놓고. 한 7줄 정도 넣으면 이만큼. 머리 들으세요. 머리 들으시고요. 내리시고. 실은 뭐 많이 넣을수록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주니까 효과가 더 좋고요. 저는 이제 맨손으로 주로 하는데 갖고 가다 환자들이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어. 그래갖고서 요새는 이제 장갑 이거 그냥 갖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손이 아파서 쓰는 거예요. 사실 손이 하도 실을 많이 넣다 보니까 이거 돌리니까 여기가 무뎌져가지고. 예, 물론 어셉틱하게 해갖고 뭐 글러브도 끼고 그렇게 해주면은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또 항생제도 복용 한 2, 3일 복용하고 그러니까. 소독은 처음에 이렇게 해놓고 베타디놀로 뭐 이 정도 해주면 충분해요. 제대로 글러브 끼고 하시면 좋겠죠. 알아서 선생님들이 나는 한마디도 불안하고 속이 안 풀려 불안해 그러신 분들은 그냥 이 포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깨끗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누르니까 이쪽에는 좀 캐뉼라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씻어줍니다. 이제 마취를 1차 마취, 2차 마취라는데, 그것이 덴탈이 있죠. 덴탈은 에피네프린이 리도카인에다 에피네프린이 섞였기 때문에 리도카인만 5가 아프다 그러면 덴탈까지 넣으면 6이 아파. 섞였기 때문에 에피네프린도 좀 들어가줘야지 블러드 컨스트럭션을 시키죠. 그래갖고서 피가 좀 덜 나죠. 멍이 좀 덜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1차 마취할 때 바늘이 32게이지, 3게이지 이렇게 간으로. 근데 찔러도 안 아파요. 그래서 2차 마취를 이렇게 해서 돌려주시고, 일단 엔트리 포인트에다가 해줍니다. 슈팅을 천천히 할수록 덜 아팠다고. 한 번에 쭉쭉 쓰고, 바쁠 때는 물론 이렇게 쓰고 막 이동하는데 아파요? 좀 아프죠. 이게 제일 아픈 거예요. 이거 하고 나면 끝. 근데 이제 좀 여유가 있으면은 이렇게 눌러서 조금씩 슈팅을 하죠. 이러면 많이 나죠. 이러면 안 아프지 거의.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바쁠 땐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돌리세요. 이렇게 돼서 여기 0.01인가? 그 정도만 들어가는 거 보죠.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몰라. 근데 이제 여기가 조금씩 움직이니까 안 들어갔구나. 이거 못하는 병원은 수면 마취해야죠. 마취를 잘 못하는 의사들은 수면 마취해야죠. 왔다가도 수면 마취 안 한다고 그래서 그냥 가는 사람도 있는데, 네 반을 보고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고서 눕는 사람도 더 많죠. 그래서 7줄을 할 건데 돌려봐. 여기 6개요. 받고 이렇게 하고서 한 5분 10분 또 이제 옆 테이블에 가서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 3분 정도 깔아놓고 조금 원장실에 가서 한 5분 10분 쉬었다가 오면은 이제 하얗게 되죠. 그러면 혈관이 없으니까 바늘을 찔러도 피가 안 나니까. 근데 이제 이거 그릴 때도 베인 피해서 이렇게 풀둥둥한 거 피해서 제가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디자인은 대충 이런 식으로 해놓고. 진짜 안 아픈데. 이게 제일 아픈 건데 엉덩이 주사 맞는 정도다. 일러스티쿰은 뭐로 됐어요? 마취. 수면? 그때 수면했고요. 제가 약간 주사바늘 그런 거 너무 공포 있어가지고 얼굴에 뭘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필러 할 때 한 번 마취 한 적 있었는데 그때 한 방 찌르고 안 한다고 해서 그냥 시술 못했어요. 아파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안 아파가지고 좀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펑초는 여기 18게이지인데 좀 커요, 굵어요. 경험 없으신 선생님들은 이거 겁나게 저거 찔렀다가 흉터 생겨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물론 길게 가면 한두 달까지도 그 빨간 자리가 있으니까 점 빼신 분들은 선생님들은 아시겠죠. 점 빼고 나면 그거 긁어내니까 빨간 게 몇 달 가잖아.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이제 피하에치 오면은 까뭇까뭇하게 점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뭐 점 빼주면 되지. 겉에만 슈퍼피셜하게 생기는 거니까 깊은 게 아니라 그런 거 쉽게 잘 빠지니까. 시간상 한 10분 기다려야 되는데 시작하겠습니다. 돌리세요. 여기 멍들었네. 한 군데 마지막이 한 데가 멍들었네. 아직 느낌 있는데. 느낌이요? 이쪽으로 누르는 느낌. 아파요? 네. 느낌 닿는데 이제. 응? 느낌. 아니 느낌은 이쪽 이렇게 대고서 있네. 2차 마취는 아까 말씀드린 거 섞어서 갖고 왔어요. 리도카인하고 노만셀라인, 에피네프린 다 섞어가지고. 그리고 캐뉼라, 바늘 캐뉼라, 바늘이죠. 실 길이만큼 되죠. 턱을 더 들어주세요. 슈팅하면서 쭉 올라가요. 한 개당 한 1cc 정도. 여기까지 관자놀이까지 올라가죠. 원장님 늘 밑에서부터 올리니까 실은 주로 여기서. 이쪽은 여기서 내려오고. 특별한 이유가 효과가 좋으니까. 위에서 내리는 것보다 밑에서 올리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대동소이할 거예요. 이 바늘 뚫로 이게 싫은 분 선생님들은 여기서 하겠지. 근데 여기서 하면 머리카락 때문에 또 신경 쓰여.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돼야지. 이것도 조금 아플 때는 아파요. 근데 바로 괜찮아져요. 아픈 데 있어요? 귀 가까이. 그냥 조금 뭐 기분 나쁜 네. 뭐 그런 거겠지. 이거 별로 없어서 이걸 아껴야 되겠어. 혹시 실이 빠져나오거나 그런 경우 없어요? 실이 빠져나와요? 예. 잘못 넣으면 빠져나올지도 모르죠. 어떻게 하면 빠져나오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빠져나오는 경우가 없는데. 커팅을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 네, 커팅을 좀 길게 뭐죠? 잘라서 그냥. 이따가 커팅 하시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렇죠. 너무 커팅을 너무 적당하게 때 빠져나가면 많이 잘라내세요. 돌리시고요. 이렇게 대고서, 근데 이제 불안하죠. 이렇게 대고서 넣으면 깊이가 어디로 가는지. 왜냐면 아까처럼 이게 겹칠까봐 스킨이 그러면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딱 못 움직이게 누르면서 집어넣어주면 잘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올릴 때는 좀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빼주면 그대로 고정이 될 수 있겠죠. 조금씩 돌리면서 올리고 있어요. 일라스틱끈만 넣었어요. 그거 한 번 딱 넣었어. 리프팅은 몇 줄 넣었어? 모르겠어요. 한쪽에 한 줄? 그거 비싸가지고 한 줄씩만 넣어도 400만 원씩 받아 도둑놈들. 나도 그걸 하는데 그거는 효과가 거의 없게 시술을 해야지만이 부작용이 없어. 일라스틱 굼이라는 거 있어요. 비싼 실. 콘이 달려가지고 제일 강력하게 당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딤플이 생겼다 그러면 다시 끌어내야 돼. 다시 박리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딤플이 생길 정도로 효과를 못 내기 때문에 효과가 나는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일라스틱 굼이라는 거는. 실 자체는 제일 강력하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잘 시술할 수 있는 의사가 많이 있을까는 의심이 듭니다. 실제로 나도 일라스틱 굼을 한 줄씩 넣었었어. 350만 원 주고 400만 원 달래는 거. 효과가 별로예요. 오늘 얼굴에 직접 받으셨어요? 저 뭐 유명하다는데 찾아가서 받았겠죠. 저도 이제 실을 넣어요. 제 나이가 64살인데 마스크 벗으면은 한 5년 정도는 젊어져 보입니다. 실딱 때 아까 나온다고 그러셨으니까요. 좀 이렇게 당기고서 자르시면 되죠. 끝까지. 지금 7줄 넣었는데 물론 한 10줄 넣으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똑바로 하시고 그리고 아이가 최대한 올렸다가 내려주시고 됐어요. 일어나 보세요. 이쪽으로 이렇게만 해도 좌우가 지금 보이있어서 그런데 팔자까지 했으면은 더 좋았는데 워낙 좋은 상태라서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네. 근데 이제 나요 눈이. 잘 당겨가지고 뭐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눈 떠봐요. 여기가 마취가 돼 있어 불편할 걸. 눈이 잘 안 뜨이든가. 누워요. 힘 좀 한 3개만 더. 돌려. 별로 성이 안 차. 그래도 표시가 나야지. 그럴 때는 실을 더 넣어주면 돼요. 근데 환자들이 이제 5줄 넣겠다 했다 이제
돈 결제를 하잖아요. 그걸 하고 나서 결과를 보면 나는 알 수 있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결제 금액보다 실을 며칠 더 넣어주기도 해요. 그게 제 상술이죠. 일단 효과를 줘야지 환자가 또 친구 데려오고 엄마 데려오고 그러지. 넣는데 별로다 그러면 금액에 상관없이 그렇게 해주면은 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술이라기보다 우리가 뭐 응급실처럼 사람 위험한 사람들 살리고 그러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만족을 하면서 만족을 시키면서 또 나도 만족을 받는 그러면서도 또 그 시술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환자들을 만족시키는 걸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세요. 체주 더 넣었는데 아까고 틀릴 거예요. 똑같으면 안 되는데. 똑같네. 근데 이제 부어서 그래. 여기 붓이 빠지고 야상해지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빠지면 딱 달라붙으면 누우세요. 이쪽으로 조금 보시고요. 다 썼어요. 반대쪽 쓰시고. 물을 여기다 바로 떨어지게. 턱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질문 같은 거 뭐 한다고 뭘 보면 화면을 보라고 아까 그랬는데 누르실 때 하품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품이요? 막 입을 벌리라고 하시면서 실이 넘어 올려놓은 거를 좀 내리려고 아까 그랬죠? 넘어오려는 거. 네, 올려놓은 거 잡아줘요. 안 그러면 딤플로 남거든요. 아, 그냥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둘, 여섯, 7개인데 6개지 또. 실을 돌려서 넣으시면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돌리시는 거예요? 걸리니까 돌려지면서 헤쳐나가는 거죠. 여기 안에 피부 조직을. 시죠. 그 딤플 발견은 바로 되는 건가요? 예, 일어나 보면은 보이죠? 실이 아니고 시즈. 여기 있나 밑으로 깔려. 그 다음날 딤플 생기면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생기면은 글쎄 딤플은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잘 안 되네. 이런 게 딤플이잖아요. 네네. 이런 거 이렇게 잡아 당겼을 때 걸려 있는 거. 이런 거 눌러서 풀어지죠. 끝이 여기 찌르거나 이런 일은 없나요? 어디요? 약간 끝에 예. 여기에서 이렇게 한 번씩 삐죽삐죽 여기 약간 이렇게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는 없나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문제 될 게 있나요? 보기 싫잖아요. 저도 가끔 그 경험을 해서. 조금 깊이 넣으세요, 그럼. 엉덩이 근데 보기는 거의 없는데 이렇게 넣어가지고서. 근데 실은 뭐 밑에서 보이든 그런 이렇게 확률이 하면은 훨씬 적겠네요. 이게 이렇게 만져지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그 시간 지나면 다 녹아서 없어지는 거라. 끝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 너무 얇게 들어가서 그런 거죠. 저도 위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려오니까. 탱탱돼가지고 내려오니까 여기서 그래도 내려와 한 1cm 정도 내려오면 여기서 가끔가 약간 저는 그런 적이 없어서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밑에서 넣어서 하신 것 같아요. 밑에서 하면은 그 확률이 거의 없겠네. 위에서는 밑에서 넣으세요. 이게 더 효과도 좋아. 나도 위에서도 넣고 밑에서 넣어보고 다 해봤어. 그 장난이 아니라 연구를 많이 했죠. 여러모로 좋습니다. 내려오는 것보다. 요새 팔자도 밑에서 위로 많이 올리시던데 그거는 요새 전에는 그랬는데 그 딤플이 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팔자는 내려와. 팔자는.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 내려가죠 이렇게. 그리고 짧은 실을 쓰죠. 긴 실을 안 쓰고. 이런 거 풀어줘야지. 지금 이제 끄트머리 걸렸으니까 잘 풀어지는데. 네. 그럼 뚜둑하면서 내려오고. 됐어요? 치실은 다 끝났고요. 더 완벽하게 하려면 팔자로 오셔야 돼. 코할 거 진짜. 일어나세요. 그리고 이제 딤플이 만약에 생겼다. 그거 푸는 것도 중요해요. 풀 줄을 알아야 돼. 그 하나만 가르쳐 드리면 일단 환자가 와서 여기가 그냥 쑥 들어갔어. 그러면 일단 마취제를 넣어서 한 2cc나 3cc 정도 넣어서 부풀려. 빵빵하게. 그러고서 한 10분 기다려요. 그 다음에 누르면 쑥 들어가. 부풀리고서 겁먹지 말고 하여간 마취를 잔뜩 집어넣어갖고 부풀려 이렇게 고추 언저리를 잔뜩 넣어. 그러면 그 조직들이 이렇게 부풀어 나올 거 아니에요. 딱 유축된 상태를 이렇게 부풀려 놓으면은 공간이 많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부기가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 누르면은 잘 빠지지. 걸렸던 게 풀어지지. 이거 완전히 비법인데.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거기다 필러를 좀 넣고 뭐 이러기도 하고. 웬만하면 다 풀어지고 심한 거는 끄집어내야 되겠다 그러면 인시전도 할 줄 알아야죠. 조금 인시전 넣어가지고죠. 실 자체를 완전히. 특히 코 같은 경우 실내 때 부작용 생기면은 그래서 성형외과 하면 유리해 그런 것들이. 근데 그걸 잘 못하시잖아요 대부분은. 그럴 때는 이제 조심하게 안 되도록 숙련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시간 되시면은 쌍꺼풀 정도, 코수술 정도는 젊었을 때 배워주시면 좋죠.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줄 알면은 코 같은데 만약에 실이 뭐 튀어나오고 그랬다 그러면 이제 안에 여기다 절개해가지고 맷점이나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잡아갖고 잡으면 쑥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뭐 코 속에 흉터도 안 남고. 그럼 환자들한테. 근데 이제 딱 있는 거 어쩔 줄 모르고 다른 병원을 보내야 되잖아. 자기가 못하면. 그러면서 신뢰가 무너지는 거야. 라프가 깨지지. 그러면서 이제 배생해지.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젊었을 때 많이 배워가지고 어차피 왜 일반인이다가 하니까 요새는 다 이쪽으로 오니까 우리 소아과 전문의가 지금 나한테 이거 배우러 왔어. 열심히 해갖고 우리 병원 인사하세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1차 리프팅은 여기서 수고하셨습니다. 시술이 다 끝났는데요. 오늘 정말 너무나 열성적인 원장님들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분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말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끝까지 남으셔서 하나라도 더 얻어서 가시려는 그 열정에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에 또 기회를 가져서 한번 좋은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